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 서울시 판세를 조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박소희 기자, 서울시 판세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현역 시장 후보가 현역 시장이 후보를 미등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요. 사실 현역이 컷오프는 되더라도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경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신문들도 오늘자 사설로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 속속 포기, 현역 시장마저 등록 미룬 국힘 이런 제목의 사설을 냈고요. 중앙일보도 현역 시장도 명함 못 내밀겠다는 제1야당의 자중 질환이라고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이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와 함께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들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말에 실시된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우세한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을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점점 지금 차이가 계속 벌어지기 네. 시작해서 확 벌어졌네. 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월 28일에서 3월 1일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무려 23.4%포인트나 격차가 났습니다. 저게 서울 시민 대상 조사예요. 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만 한 조사고요. 무선 ARS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흐름이 사실 이 조사에서 보듯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다른 조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정리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말부터 신년 특집으로 뭐 설 때까지 진행됐던 조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연말 연초에는 확실히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미세하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우세한 결과도 있고 한데 점점 차이가 이제 벌어져서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좀 따라붙거나 혹은 더 이렇게 앞서가는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서울은 워낙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이 서울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조사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쭉 했던 게 아니고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네네. 이 다양한 기간 동안에 이제 쭉 나눠서 해왔던 거기 이제. 때문에 그냥 엄밀하게 시계열을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서로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 선거는 항상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늘 중요한 지표였잖아요. 특히나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뭐 대선에서도 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일종의 이게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잘할 때, 정부 여당이 잘할 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좀 그 여당 후보가 유리한 상황들이 많았고 네. 반대로 여당의 정부의 실정이 이제 좀 많아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회초리를 드는 그런 평가의 의미로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조금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우세였는데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삼선을 하고 그 이후에 재보궐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밭이 되었거든요, 서울이.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재보궐에서 다시 당선됐잖아요. 네. 그리고 2022년 선거에서도 이겼는데 그때 다 서울의 그 기초 25개 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특히나 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관악구, 뭐 금천구 이런 데에서도 예. 오세훈 시장이 이겨서 그것이 좀 되게 좀 특이한 현상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실제로 지금 몇 달간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서울 민심이 그렇다고 국민의힘한테 유리한가? 이런 좀 질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고 그리고 정당 지지도 추이도 좀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인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20% 초중반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했던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전국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21%였는데 서울에서는 겨우 17%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근데 또 조금 특이한 점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보수화했다는 평가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갤럽에서 매달 한 번씩 이제 통합 그 지표들을 통합을 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한 지표들도 공개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대체로 중도인 분들이 많고 그리고 보수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도나 이런 상황들도 안 좋고 최근 들어서는 그 추세도 이제 중도 쪽에 있던 분들이 약간 진보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흐름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은 좀 여러모로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배수진을 친 건지 아니면 난파선을 탈출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멘트 좀 신경을 썼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배수진이냐 완주를 하기 위한 배수진이냐 네, 아니면 난파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묘수냐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네. 뭐 출마 선언도 밝히고 네. 영상도 풀고 네. 비전 선포식 예 맞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전 성동구청장은 슬로건이 이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하나씩 착착 정원호 이고 박주민 예비후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일한 사람, 서울과 일할 사람 뭐 비전 선포식 했습니다. 네. 자, 서울이 점점 뜨거워지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